한국을 두고 중국으로 가라는 말을 하다니.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이 미국인 여성은 한국보단 중국이 최고라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중국에서 하고 말았다며 이 글을 보는 누구든 고민 없이 한국으로 떠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미국인 여성은 중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를 나와 현재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시카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많은 서양인들이 저지르는 한국과 중국을 같은 동아시아권이라고 여기는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깔끔한 거리, 질서 있는 공공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까지. 하지만 1년 전 제가 한국 대신 중국행을 선택했다는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당시 저는 동아시아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전통 음식이 현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이 많았죠. 지도 교수님께 한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시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당연히 중국이야. 교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동양 문명의 발상지인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전통과 현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푸단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제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중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들, 첨단 기술의 발전, 활기 넘치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반면 한국은 그저 K-팝과 한류로만 알려진 작은 나라로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상하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탔어야 할 비행기는 중국행이 아닌 한국행이어야 했다고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상하이 푸단대학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화려한 캠퍼스 사진으로 봤던 기숙사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담배 연기,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이런 상황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다른 유학생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기는 중국이니 내가 적응해야 한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게다가 기숙사 생활은 더 끔찍했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새벽 2시, 3시까지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와 고성방가가 오갔고, 이를 참지 못한 저는 잠자는 모두를 위해 배려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엔 기숙사 관리자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았죠. 이게 우리 문화야. 불편하면 너가 다른 곳으로 가라면서 말이죠. 매일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방음이 전혀 안 되는 기숙사 방에 홀로 앉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견뎌내야 했죠. 처음엔 공부라도 하려 했지만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결국 매일 저녁 무기력함에 야식으로 지친 몸을 달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어로 주문하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서 매번 영어로 떠듬떠듬 말하곤 했죠. 배달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은 더 끔찍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과 달리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좀 나아질까 기대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눈 밑에 다크서클만 짙어졌어요. 한 달 만에 3kg이 늘었다는 것도 모자라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조차 말하지 못했어요. 4만 달러가 넘는 장학금을 받고 온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모습을 도무지 보여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 중이던 제 친구 KT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영상통화 화면 속 KT를 보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여드름으로 고민하던 그녀의 피부가 마치 유리처럼 빛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00kg이 넘는 체구 때문에 늘 자신감 없어 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무엇보다도 반짝이는 눈을 가진 채 활짝 웃고 있었어요. 갑작스런 변화에 놀란 저는 그녀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쉬지도 않고 이야기하더군요.
마치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꿈의 나라를 찾았던 것 마냥. 여기 한국의 물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질 관리가 무척이나 잘 돼 있어서 샤워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아졌고 그 덕분에 여드름에 곰보 같던 자신의 피부가 한국에 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기간 만에 지금처럼 깨끗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의 공원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매일 아침 학교 앞 공원으로 나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제 친구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KT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옷차림도 세련되게 변해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행복함은 지금의 제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시카, 너는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상하이 생활은 어때? KT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달래며 늘어난 체중, 불면증으로 까맣게 변한 다크서클, 생기를 잃어버린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거든요. KT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터트리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끊이지 않는 소음, 위생 상태, 무질서한 공공장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만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였죠. 한참 동안 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KT는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저에게 당장 중국을 나와 한국으로 오라고 권유했어요.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추가 모집 중이라면서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정반대의 식당 분위기 영상을 보여주며 무조건 한국으로 와야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KT가 보여준 학생 식당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미쳤니? 세계 2위 경제대국을 포기하고 그 작은 나라로 간다고? 장학금은 어쩌려고? 심지어 지도 교수님까지 저를 말리셨죠.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메일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의 교환학생 지원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탈출하는 기분이었고 살면서 제가 한 모든 선택 중에 이번이 최고의 순간일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중국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하듯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제 옆자리에 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직 중국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았던 탓인지 저의 안색이 창백했나 봐요. 할머니는 유창한 영어로 당신 따님께서 싸주신 김밥인데 저에게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는 모습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런 낯선 이의 상황까지 고려해 기분을 풀어주시려는 따뜻함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닿았거든요. 중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한국만의 따뜻함을 처음 느낀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선 한참 동안이나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그제서야 여기 한국에 오길 정말이지 잘했다고 느꼈죠. 서울 대입구역에서 KT를 만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화상통화로 바뀐 그녀의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놀라운 거 있죠? 6개월 전만 해도 부족한 자신감 때문에 늘 헐렁한 후드티만 입었던 그녀가 마치 한국 연예인처럼 세련된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100kg이 넘던 체중도 절반 가까이 빠져 있었고 여드름 자국 때문에 늘 고민하던 피부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KT의 안내로 처음 찾은 곳은 학생 식당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 때문에 사실 많이 긴장했었는데 식당 문을 열자마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3,500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식사라니.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고 국물은 뜨끈했으며 밥은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식당의 분위기였어요.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학생들. 식사를 마친 뒤 의자를 제자리에 꽂아두는 모습. 큰 소리 한번 들리지 않는 차분한 공간.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캠퍼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KT는 마치 한국인처럼 캠퍼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중앙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나무들이 예쁘게 심어진 산책로에는 삼삼오오 모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도서관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도서관이 마치 시장에 장사하러 온 것 마냥 시끄럽고 정신없었지만, 이곳은 연필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한국에서는 자기가 사용하던 자리를 잠깐 동안은 비워놔도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중국, 아니 심지어 미국만 해도 공공기관이든 식당이든 가리질 않고 주인 없는 물건은 보이기만 하면 가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시됐거든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지만 그만큼 좀도둑에 취약한 환경이고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누가 감시하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KT가 저를 데려간 카페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도 멋졌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카페인데도 도서관처럼 조용했고 심지어 많은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문득 상하이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시끄러운 기숙사를 피해 치킨과 맥주로 울적한 마음을 달래던 그때 이런 곳이 있었다니. 밤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KT는 저를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곳곳에는 작은 식당들과 포장마차들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포장마차에서 겪은 일이었습니다.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는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더해주셨습니다. 타국에서 여기까지 공부하러 온 거냐며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있을까. 꼭꼭 챙겨 먹고 힘내라는 위로의 말도 덧붙여서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쩜 한국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만 있는지, 이게 진정한 선진국이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요. 게다가 중국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챙겨주시려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만드시면서도 계속 저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공부는 잘 돼가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힘든 건 없는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손녀들을 대하듯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떡볶이를 먹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더해주셨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서울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KT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여기 알바생분이 혼자 계시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아. 밤에도 CCTV랑 비상벨이 있고 무슨 일 생기면 경찰이 바로 오거든. 중국이랑 정말 다르지?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늦은 밤 여성이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어린 시절 혼자 밤거리를 걷고 있는 걸 누군가 본다면 위험하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거리에는 혼자서 귀가하는 여성들이 많았고 누구도 그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 온 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 지내게 될 한국에서의 미래가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벌써 이곳의 따뜻함에 빠져버렸죠. 상하이에서의 날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저릿하지만 지난날의 힘겨웠던 순간들은 더 큰 용기와 깨달음을 주었고 이제는 이곳에서 내가 진정 원하는 연구와 삶을 찾아가려 합니다. 생기 넘치는 캠퍼스, 따뜻한 사람들의 배려, 그리고 매일이 기대되는 일상. 아마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